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는데요. 대통령 탄핵 후에 아예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할 거라는 세간의 전망을 뒤엎고 새누리당이 보수 후보군 중에 1위 후보를 보유하게 됐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불과 2달도 안 되는 사이 새누리당을 여기까지 이끈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처음 위원장님 되셨을 때부터 줄기차게 섭외를 했는데. 아, 그러셨습니까? 네. 저희 애타는 섭외를 왜 거절하셨어요, 그동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대선 후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언론 인터뷰 필요한 것 이상 안 하려고 그렇게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은 많이 하셨던데요.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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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님, 제가 중요한 본론부터 바로 여쭤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하나요? 혹시 그거 있잖아요. 예. 네, 저도 모르는 일이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행도 모를 겁니다. 지금 이거 대선에 나와야 된다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거는요. 네. 이게 누가 나와라 그래서 나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국민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지지층이 원하는 거죠, 지금. 예. 예,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 제가 얘기한 적도 없고요. 예. 본인이 얘기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국민들이 그러시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어느 순간 본인이 출마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막지 않으시는 거죠. 그 입장은 있으신 거죠, 그죠? 예. 아니 지금 우리 당에도 지금 대선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여럿 계세요. 7-8명쯤 계세요, 지금. 그렇게 많습니까? 잠재적으로. 네. 예. 그런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무슨 권리로 대선 출마하겠다라는 걸 제가 막을 수 있으며 당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럼 설 연휴 지나면 깜짝 놀랄 후보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황교안 대행이 맞긴 맞습니까? 설 연휴 다 지났으니까 이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깜짝 놀라는 후보라는 거는요. 예. 이 깜짝 놀란다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랐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게 무슨 놀랄 일이냐 이러기도 하고요. 위원장님이 깜짝 놀랄 후보는 누구죠? 제가 생각할 때 깜짝 놀랄 사람이 다른 사람은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7명, 8명 나오니까, 예.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거기, 깜짝 놀랄 분이 있을 거고, 사람에 따라서, 저 사람 나오냐, 이러고 깜짝 놀랄 분도 계실 거고요.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러면 깜짝 개인적으로 놀랄 후보가 있구나 한 분은 누구예요? 저는요, 예. 이 당에 지금 이게 비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예. 이 경선을 관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안에 그러면 적어도 지금 제가 네. 속으로 깜짝 놀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하.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그건 이해가 그래서 갑니다. 그 말까지 하다니 얼굴 표정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깜짝 놀라신 후보, 그렇지만 예. 표정 관리하시는 그 후보가 새누리당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서 영입하는 겁니까? 네,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밖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멍하게 하시는데요. 예, 정치라는 거 아시잖아요. 반기문 총장이 예. 그렇게 그만둘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게 순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그만두시겠다는 거를 다 글로 써가지고 안주머니에 넣고 오셔서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진짜 눈치 못 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도 모르는 게 정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분도 하시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공개할 수는 없다. 예. 그 흥행이 돼야 되니까. 아닙니다. 무슨 흥행이요. 저는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닙니다. 요즘 위원장님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언론도 예. 잘 다루시고 아닙니다. 흥행 매니지먼트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죠. 제가 예. 정치권에 온 지가 이게 한 달 조금 남짓됐어요. 그러니 제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을 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벌써 10년 그렇습니다. 전부터 네. 윤리
한나라당 윤리위원장도 하셨고 그때 얼마나 잘하셨어요, 사실 날카롭게. 아닙니다. 뭐 윤리위원장 그건 뭐 정치도 아니고요. 네. 그런가요? 네. 비대위원장 해보니까 윤리위원장 하는 건 정치도 아니에요? 아유, 그러면 뭐 정치 환경도 많이 변했고요. 예. 언론 환경도 너무 많이 변했고, 예. 뭐 옛날에 윤리위원장 할 때는 뭐 이거는 뭐 그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때 굉장히 인기 좋으셨는데. 왜냐하면 거침없이 하셨거든요, 그때 막.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지금도 거침없이 하는데 아니, 그렇게 안 지금은 느껴지시는 모양이죠? 개인적으로 놀란 것도 말씀 안 하시고 있잖아요. 거침없게 좀 해주세요. 자, 네. 이 말 안 하는 게 거침없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내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네, 자, 네. 그 황교안 대행 출마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이게 이제 이런 예. 얘기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 원죄라고 표현할게요. 원죄가 있는 새누리당이 연속해서 또 정권을 달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고 그것도 일리 그건 있죠. 제가 한 얘기인데 누가 또 제 얘기를 따서 했습니까?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지금 새누리가 다시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갔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비대위원장 오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현재 이제 국정의 어려움, 뭐 탄핵 사태에 이르기까지 되어진 이 책임이 있잖아요. 예.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네, 당연히 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새누리당이 이걸 모르면 안 되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또 다음번 정권 우리 당에 달라? 그 염치 없는 일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청산부터 말씀하셨죠. 예, 그렇죠. 다만 우리가 이게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애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혼내죠. 잘못했습니다. 이 부모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이제 그러면 다시 그러지 마라. 이제 잘해.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도 먼저 새누리당이 해야 될 일은 국민 앞에 잘못했습니다. 신정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런 잘못도 뉘우치지 않고 뻔뻔하게 예. 뭐 우리가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건 도리가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다 동의가 되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반선과 사과와 어떤 뭐 성찰 이것이 이제는 다시 대선 후보를 낼 만큼 그런 단계까지 왔나요?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거를 이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다시 해봐라 이제 이럴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이 징조를 어디서 봤느냐.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10% 남짓 지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을 보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뭐 우리 당의 뭐 당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새누리당하고 거의 같이 보지 않겠습니까? 네. 한 10% 정도의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로 뭐 적당하다 이렇게 지지를 하는 걸 보니까 아하 이게 지금 국민들이 새누리당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용서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지지율도 분명히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리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이 세 분이 당원권 정지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인적 쇄신이 사실상 거기서 종료됐는데 그런데 이제 나라가 이 정도까지 왔는데 친박 핵심 3인 정도를 출당도 아니고 당원권 정지해서 끝내면 위원장님이 만약에 새누리당 바깥에 있었거나 혹은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시절이었으면 이거는 용납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거 이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이 당원권 정지 3년을 했거든요. 네.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법을 고쳐서 했습니다. 예. 법을 올려서 1년밖에 안 되는 법을 3년으로 올려서 그래서 이거 당원권 정지 3년을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사실은. 예? 이게 지금 올려서 한 게 맞느냐 뭐 이런 소송까지 휘말려 가면서도 했거든요. 저는 천신만고 끝에 했고요. 제명이라는 거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우리 당 소속 의원총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네. 뭐 미흡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사람에 대한 징계가 아니었고요. 우리 당 안에 있는 오래전부터 뿌리 깊은 이 계파주 있잖아요. 개파의 이 개파에 대한 징계였거든요. 개파의 수뇌부를 징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람을 징계를 하기로 말하면 뭐 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저는 이 계파의 뿌리를 어떻든 징계해야 된다. 이걸 뽑아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요. 뭐 그 몇 분 그 이름 대신은 그런 분들에 대한 징계라기보다는 우리 당 안에 있는 이 계파주의에 대한 징계였다. 예. 그래서 인적 쇄신이라는 거는요. 예. 늘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예. 뭐 보수주의가 뭡니까? 늘 개혁하지 않으면 보수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사람도 계속해서 쇄신을 해나가야 되고요. 새누리당의 쇄신이라는 건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책입니다.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이 펴왔던 정책이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 새누리당의 정책과 또 이 정치 행태가 이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쇄신 안에 포함되는 거고요. 사실 인적 쇄신보다 더 중요한 거고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이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테니까 탄탄하게 네. 준비되셨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러시죠. 근데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제가 이 비대위원장 자리를 언제든지 내줄 테니까 예. 정말로 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영입하겠습니다. 삼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저 시켜주시면 제가 갈지 몰라요. 무조건. 물론 환영입니다. 다시 오셔서. 전 그 것만 자리하고 주시면. 바꾸시죠.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하고 바꾸시죠. 전 것만 주시면. 자, 네네. 그 세 분에 대해서도 이제 부족하다는 지적, 충분히 취지는 알았는데요. 부족하다는 지적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할 것 같았고 위원장님도 처음 기자회견 하실 때는 박근혜 대통령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은 출당이 아닙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는요. 네. 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되기 전과 된 후가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되기 전에는 우리 당에서 징계를 논의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징계를 받고 있어요. 지금 헌재에서 진행 중이죠. 징계 절차가요. 예. 대통령직을 지금 정지당했고요. 예. 대통령직이 이게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라는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징계 범위에서 벗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징계 범위 안에 있어서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 헌재에서 이미 징계를 가지고 있어요. 헌재에서 이미 징계를 그럼요. 받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겁니다. 지금. 네? 왜 징계 받게 있습니까? 다른 데서 징계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저희 당에서라도 해야지만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징계가 아닙니까? 네. 그 말씀 맞는 말씀인 듯 하나 그런데 헌재 판관들이야 대통령 자격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고 새누리당 당원 자격은 당이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당 윤리가 필요 없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법부에 맡기나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사법부와 우리가 윤리위원회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 말은 네. 모든 사안을 사법부에 맡기는 게 아니듯이 그리고 문제가 사법부가 안 하면은요. 예. 사법부가 안 하면 우리가 합니다. 당 윤리위가 합니다. 먼저 아닙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당이 먼저 합니다. 당이 하고 안 하면 당이 하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다가 사법부가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설득이 잘 안 되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윤리위원회에 지금 계류돼 있어요. 지금. 계류만 돼 있다 그냥. 네. 계류돼 있어요. 계류돼 있고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사법부가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는 잠시 중단한다 그겁니다. 아니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무슨 경우 없이 막 합니까? 아니 새누리당 당원 따져야 자격인데요. 그거는 새누리당이 결정하면 되지 왜 헌재 판관이 새누리당 당원들도 아닌데 그걸 기다리나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닌가요? 보세요. 제가 남편이자 아이들에게는 아버지 아닙니까? 예. 당원이자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직이 훨씬 더 무거운 직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징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예? 무슨 이게 지금 피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 헌재 심사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대통령 자격에 대한 심사고 새누리당 당원 자격은 당이 따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네. 예, 이거는 물러서시기 어려울 부분 같아서
네, 아니 물러서나마나 뭐 합리적이면 제가 물러서야죠. 그러나 뭐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네. 혹시 대통령 출당을 안 시키고 계류시키는 건 헌재가 탄핵 기각할지 모른다고 기대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우리는 뭐 전혀 그런 전이해가 없습니다. 전이해가 없고요. 그거는 전제하지 않고 하는 거다. 누구든지 뭐 헌재에서 하는 결정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예단한다든지 뭐 바람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저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 엮은 거다. 나는 상관없다. 이 말을 혹시 100% 신뢰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어려우시겠죠. 저도 개인적인 자격으로 지금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저도 무리한 질문이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떠십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 같은데 헌재 소장의 공석인데 황교안 대행이 헌재 소장을 임명해도 될까요? 그거 우리 당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당의 아마 입장이 지금 정해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의 소신은 어떠십니까? 제가 위원장이지만은요. 네. 특정의 모든 문제에 의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예. 제가 관여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네, 그래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당의 입장 정리니까 비대위원장이 관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의 입장 아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많은 뭐 정치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되고요. 네. 저는 지금 당이 어려우니까 저는 응급실의 의사입니다. 뭐 인공호흡도 하고요, 심폐소생술도 하고요. 예. 뭐 저는 그런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또 그 방면엔 또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거는 뭐 헌법적인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 전문가들이 당에서 의논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입장이 없으시고. 네네. 인적쇄신 얘기하다가 다시 생각이 나는데 위원장님이 작년 말에 이제 인적쇄신 기준을 뭐라고 처음 일성을 하셨냐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여당과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 그 3인도 사실은 그런 기준에서 선정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선정한 건 아니고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모여지던데요. 그렇죠. 의견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정현 대표 얘기도 나고 쭉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대로 하면 황교안 대행이야말로 4년 내내 장관 총리를 해서 그 기준이면 황교안 총리도 인적 쇄신 대상이지 대선 후보는 아니에요. 황교안 총리는 당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 기준 밖에 있는 분 아니 뭐 새누리당이 무슨 대단한 권한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는 사실상 당원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는 사실상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국민들이 인식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그런다 하더라도 당원이 아닌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인적 정상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나갔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들도 제가 인적 정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미흡해요. 이분들 중에도 몇 사람을 했어야 이게 국민들 보기에 제대로 했구나 이러실 텐데 그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책임 있는 걸 알면서도 당원이 아니라 징계를 못했어요. 저는 이제 황교안 총리를 당원이 아닌데 징계하라는 게 아니라 같은 논리로 보자면 후보가 되지 않고 자성해야 될 사람이다. 그런 논리로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요. 네. 국민들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가까이 되는 분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을 지지를 했다. 그분들에게 왜 당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했느냐. 이 국민들에게 물어보셔야 될 일이지 뭐 저한테 물어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위원장님 입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건데. 입장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보시라. 그게 제 입장입니다. 왜 그런 분을 지지하느냐.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입장이 다 있으셨잖아요. 아니, 지금도 입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입장이 분명한데요. 뭐. 그때는 국민들에게 물어보라고 안 하셨어요. 자, 근데 뭐 위원장이 그때는 계셨으니까.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예. 그런 뭐 말도 없었고 그런 뭐 수치가 나온 것도 없고 그랬으니까 뭐 그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예,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이건 이제 아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많은 매체들이 반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정했겠지만 그중 하나로 꼽는 게 위원장님이 이제 당일날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다니면 낙상하기 쉽다. 특히 겨울에는 낙상하기 싫어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좋다. 이런 말에 상처를 줬다. 그렇게들 분석하는데 이게 상처받으라고 하신 말씀 맞습니까?
저기 우선 반기문 총장님이 예.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패장은 유구무원이다. 예. 희고록이나 쓰셔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근데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이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화가 같은데. 나셔도 그런 정도는 참으실 수 있어야 애교가 있으시지. 근데 세계적인 화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뜻이 그럼요. 뭐죠? 그 뜻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 진보주의자다, 보수주의자다, 중도 보수주의자다, 뭐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제가 요즘 입장을 바꿨습니다. 낙상주의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다니다가 넘어지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연세가 드셔서. 아니 이게 건강 걱정, 뭐 황교안 이렇게 총리가 예, 보행 능력에 대한 걱정 이런 건가요? 미끄러운 길에서 저는 반기문 총장님이 예. 오셔가지고 20일 되셨는데 여기저기 다니시잖아요. 예. 이 사람도 만나주고 저 사람도 만나주는데 가서 또 뭐 샷다를 내렸다는 둥, 뭐 올렸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듣고 만나보니 뭐 또 다른 얘기도 듣고 뭐 또 이런저런 또 핀잔도 받으시고 또 뭐 이렇게 냉대도 받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아니다 저는 싶었어요. 왜 도대체 그렇게 다니시는가? 뭐 물론 생각이 있어서 다니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깝더라고요. 순수하게 걱정을 해주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 그렇게 다니시다가 연세도 높으시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예. 우리 당에 오시면 지금 우리 당 리모델링을 잘 해놨거든요. 네. 매장판도 해놓고 아니 우리 당에 오시면은 편안하게 있으실 수 있으신데 그렇게 밖에 다니시면서 괜히 그러십니까? 예. 그래서 내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시지 말고 있으실 데가 없으시면 뭐 저희 집에 오시죠. 저희 당에 오시죠. 그런 거지. 집에 네? 여기서 집이라는 거는 있죠. 언론에서는 집을 이제 아이고 정치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는 말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집은 사당동가라는 말씀 안 했는데 우리 당으로 오시라 우리 당이라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집이 어딥니까? 당 아닙니까? 당. 이게 새누리당으로 오라는 말씀이셨어요 이게. 그냥 가실 데가 없으시면 이리 오시는 거. 가실 때는 많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비방도 내드릴 수 있는데 제 말은 그랬는데 핀잔을 걱정 아니 사당동으로 가시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거가 핀잔을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게 핀잔으로 드렸을 것 같은데요. 아유 그런 정도 못 알아들으시면 정치 못 하시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분이 영어에 익숙해가지고 한국말에 서투르셔서 못 알아들으셨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만요. 네. 제가 보기엔 말이죠. 네. 핀잔과 이렇게 핀잔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우연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먹이는 제가 그분을 존경하거든요. 먹이는 발언으로는 제일 센 걸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공식 해석이 나온 겁니다. 집은 새누리당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하도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아니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가실 데 없으면 그냥 여기 오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하.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그건 이해가 그래서 갑니다. 그 말까지 하다니 얼굴 표정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 깜짝 놀라신 후보 그렇지만 표정 관리하시는 그 후보가 새누리당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서 영입하는 겁니까? 네,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밖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멍하게 하시는데요. 예, 정치라는 거 아시잖아요. 반기문 총장이 그렇게 그만둘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게 뭐 순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뭐 그만두시겠다는 거를 다 글로 써가지고 안주머니에 넣고 오셔서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진짜 눈치 못 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도 모르는 게 정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분도 하시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공개할 수는 없다. 예. 그 흥행이 돼야 되니까. 아닙니다. 무슨 흥행이요. 저는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닙니다. 요즘 위원장님 하시는 거 보니까 언론도 잘 다루시고. 아닙니다. 흥행 매니지먼트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죠. 제가 정치권에 온 지가 뭐 이게 한 달 조금 남짓됐어요. 그러니 뭐 제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을 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벌써 10년 전부터 한나라당 윤리위원장도 하셨고 그때 얼마나
잘하셨어요, 사실 날카롭게. 아닙니다. 뭐 윤리위원장 그건 뭐 정치도 아니고요. 네. 그런가요? 네. 비대위원장 해보니까 윤리위원장 하는 건 정치도 아니에요? 아유, 그러면 뭐 정치 환경도 많이 변했고요. 예. 언론 환경도 너무 많이 변했고, 예. 뭐 옛날에 윤리위원장 할 때는 뭐 이거는 뭐 그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때 굉장히 인기 좋으셨는데. 왜냐하면 거침없이 하셨거든요, 그때 막.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지금도 거침없이 하는데 아니, 그렇게 안 지금은 느껴지시는 모양이죠? 개인적으로 놀란 것도 말씀 안 하시고 있잖아요. 거침없게 좀 해주세요. 자, 네. 이 말 안 하는 게 거침없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내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네, 자, 네. 그 황교안 대행 출마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이게 이제 이런 예. 얘기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 원죄라고 표현할게요. 원죄가 있는 새누리당이 연속해서 또 정권을 달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고 그것도 일리 그건 있죠. 제가 한 얘기인데 누가 또 제 얘기를 가서 따서 했습니까?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지금 새누리가 다시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갔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비대위원장 오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현재 이제 국정의 어려움, 뭐 탄핵 사태에 이르기까지 되어진 이 책임이 있잖아요. 예.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는데요. 대통령 탄핵 후에 아예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할 거라는 세간의 전망을 뒤엎고 새누리당이 보수 후보 군 중에 1위 후보를 보유하게 됐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불과 2달도 안 되는 사이 새누리당을 여기까지 이끈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처음 위원장님 되셨을 때부터 줄기차게 섭외를 했는데. 그러셨습니까? 네. 저희 애타는 섭외를 왜 거절하셨어요 그동안?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뭐 대선 후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뭐 언론 인터뷰 필요한 것 이상 안 하려고 그렇게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은 많이 하셨던데요.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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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님, 제가 중요한 본론부터 바로 여쭤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하나요? 혹시 그거 있잖아요. 예. 뭐 저도 모르는 일이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행도 모를 겁니다. 지금 이거 대선에 나와야 된다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거는요. 네. 이게 누가 뭐 나와라 그래서 나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국민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지지층이 원하는 거죠 지금. 예,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 뭐 제가 얘기한 적도 없고요. 네. 없다. 네, 당연히. 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그럼요. 모든 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새누리당이 이걸 모르면 안 되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또 다음번 정권 우리 당에 달라? 그 염치 없는 일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청산부터 말씀하셨죠. 예, 그렇죠. 다만 우리가 이게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인간 사람도 마찬가지고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애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혼내죠. 잘못했습니다. 이 부모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이제 그러면 다시 그러지 마라. 이제 잘해.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먼저 새누리당이 해야 될 일은 국민 앞에 잘못했습니다. 신정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런 잘못도 뉘우치지 않고 뻔뻔하게 예. 뭐 우리가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건 도리가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다 동의가 되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반선과 사과와 어떤 뭐 성찰 이것이 이제는 다시 대선 후보를 낼 만큼 그런 단계까지 왔나요?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거를 이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다시 해봐라 이제 이럴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이 징조를 어디서 봤느냐.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10% 남짓 지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을 보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뭐 우리 당의 뭐 당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새누리당하고 본인이 뭐 얘기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민들이 그러시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 부정할 수는 없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어느 순간 본인이 출마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막지 않으시는 거죠. 그 입장은 있으신 거죠, 그죠? 예. 아니 뭐 지금 우리 당에도 지금 대선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여러 계세요. 일곱 여덟 명쯤 계세요 지금. 그렇게 많습니까? 잠재적으로. 네. 예. 그런데 뭐 어떻게 무슨 재주로 무슨 권리로 대선 출마하겠다라는 걸 제가 막을 수 있으며 당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럼 설 연휴 지나면 깜짝 놀랄 후보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황교안 대행이 맞긴 맞습니까? 설 연휴 다 아니에요. 지났으니까 이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깜짝 놀라는 후보라는 거는요. 예. 이 깜짝 놀란다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랐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게 무슨 놀랄 일이냐 이러기도 하고요. 그 위원장님이 그러니까 깜짝 뭐 놀랄 후보는 누구죠? 제가 생각할 때 깜짝 놀랄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은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뭐 7명, 8명 나오니까 예.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뭐 거기 뭐 깜짝 놀랄 분이 있을 거고 사람에 따라서 저 사람 나오냐로 깜짝 놀랄 분도 계실 거고요.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러면 깜짝 개인적으로 놀랄 후보가 있구나 한 분은 누구예요? 저는요. 예. 이 당에 지금 뭐 이게 비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예. 이 경선을 관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안에